오늘의 이슈는 자원외교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갖다 퍼부은 자원외교. 수십 개의 MOU를 맺었는데 그 MOU가 한 개 빼고는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위 MOU를 맺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 혈세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부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본 손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그 손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을 수주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서특필되었죠. 언론에 공개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한낱 거짓말, 한낱 허구, 한낱 사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부 유출 자원 외교 비리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최악의 부실 거래, 천문학적 혈세 낭비, 불법과 탈법의 종합 세트, 글로벌 호구, 그리고 MB정부의 자원 외교. 이 모든 말이 MB정부의 자원 외교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국정감사 17일째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끝없이 드러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 의혹, 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정말 두렵기만 합니다. 밝혀진 것만 해도 한국석유공사는 유럽에미레이트, 다시 하겠습니다. 밝혀진 것만 해도 한국석유공사는 유럽에미레이트에서 800억, 이라크에서 4,400억, 캐나다에서 1조 7천억 원 손실을 입었고, 가스공사는 캐나다에서만 7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광물자원공사, 수출입은행의 손실까지 모두 나열하자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원외교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명을 받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원외교의 중심에 있었던 최경환 부총리는 국정감사장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냐는 질문에 자원외교의 당위성만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국회는 커져만 가는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비리, 불법과 탈법을 얼룩진 국부 유출, 자원 외교 비리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거대한 부실덩어리였던 MB정부의 자원 외교의 실상에 대해 방관자적인 모습을 즉각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인 채택은 필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국정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대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최경환 라인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명박 측근들로 이어졌던 당시의 자원 외교 비리, 이것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 수사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김진태 검찰총장 단서가 있으면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죄가 될까요? 라고 물은 한 의원의 질문에 사기죄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기죄, 권력 유착, 그리고 총체적 권력 비리, 그리고 횡령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김진태 총장이 발언했듯이 사기죄, 이거 하나만큼은 더욱더 명백한 것 같습니다. 국감 현장의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에서는요, 관피아,
대기업 특혜 문제에 대한 집중 질타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대기업 담합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의 총 230조 9,795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230조 9천억 원에 달한 9천억 원에 달하는 이 담합금이 대기업, 이 담합금 중에서 대기업의 담합금이 168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230조 중에 168조 원이니까 약 73% 정도가 대기업의 담합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2개 대기업 집단의 담합금, 이 담합금은요, 과징금 부과율이 1.68%밖에 안 됩니다. 기본 담합금에 비해서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약 73% 정도의 담합을 한 대기업들은 그 과징금도 평균에도 못 미치니 담합금에 대한 과징금도 대기업 특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김기식 의원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만든 세우회, 이 세우회가 이사장과 실무인원 5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다,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세우회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여의도와 관악구에 위치한 2개의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112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었던 이 세우회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 영리 행위, 이것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민병두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대북전단 살포해왔던 4개 단체가 총리실로부터 민간 경상 보조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지원받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가 총리실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니요. 이거 아주 부적절한 것입니다. 총리실에서 2억 원 지원하고 그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에서는 총격전을 벌이게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총격으로부터 고통받아야 하고, 한반도는 긴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이 해명하고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무위 국감이었고요. 기재위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부 유출 자원 외교, 이것을 확실하게 최경환 부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행위 국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임원들, 명예직 정관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4년간 7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고액 연봉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4년간 7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또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혈세에서 나간 부분, 이거 꼭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해경 폐지 문제에 대해서 박민수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해경은 기관이 고장나거나 선박, 사고를 접수받았을 때 직접 출동해서 선박을 수리하기도 하고 사고 선박을 예인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역할에 비판이 있었지만 선원의 안전을 지키는 해경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경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지적했고 또 유승희 의원이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기하고 대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감사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자원외교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감청 영장은 100개 발부되었으면 실제로 통신사가 받은 문서 영장은 수백 개에 달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청의 대상이 됐던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는 수천 개에 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감청 영장 무분별 남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더 이상 사이버 검열, 사이버 유신 시대 이런 부분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